꼭 고쳐야 할 나쁜 공부 습관 5가지. 안녕하세요. 동네 아줌마 노을커피입니다. 오늘은 꼭 고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나쁜 공부 습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 생각 아니고 의대생 큰아이 생각인데 5가지를 정리해봤어요. 제가 들어봐도 이것만 바꿔도 공부 효율이 올라가고 많이 발전할 거라 생각이 드네요. 특히 아이와 함께 들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이자 전부인 게 습관이잖아요. 첫 번째, 핸드폰으로 공부를 시작하는 습관. 아이들이 방에 있어도 책상에 앉기가 참 힘들죠. 그 자신과의 싸움인데 그 공부 시작을 쉽게 하려고 음악 한 곡을 듣고 시작하자, 영상 하나만 보고 시작하자, 이런 습관을 들인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작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또 아이들이 또 아무 영상이나 보면서 그냥 막 놀지는 않아요. 양심은 또 있습니다. 그런데 영상 중에서도 문제는 동기부여 영상이에요. 동기부여 영상은 그러니까 인강 강사님이 나오시고 공부 얘기를 하니까 공부를 하고 있다는 착각마저 들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영상들은 공부해야지 하면서 죄책감 같은 게 생기는데 동기부여 영상은 또 괴로운 마음도 덜해요. 공부 잘하려고 이런 거 보는 거니까. 이러면서. 그래서 그렇게 시작한 영상 하나는 꼬리를 물고 하나만 더 하게 되죠. 그래서 5분 영상 하나 보겠다던 친구가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큰아이가 고등 때부터 정말 많이 해준 이야기인데요. 자습실에서 친구들이 동기부여 자극 영상을 인강인 듯 보면서 웃긴 게 이걸 1시간씩 그 이상을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런 경험 다 있으시죠? 조금만 보기가 힘들잖아요. 아예 시작을 말아야 합니다. 혹시 가사 없는 음악을 그냥 부금처럼 깔고 하는 친구들도 있긴 한데 이건 개인 취향이라고 치더라도 핸드폰으로 공부를 시작하는 것은 정말 시작도 말아야 합니다. 꼭 바꿔야 할 습관이에요. 두 번째는 몰입할 수 있는 컨디션이 아닌데도 쉬지 않고 공부하는 습관. 공부의 결과는 그 집중하는 시간의 양과 질에 따라 달라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래만 앉아 있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몰입하는 시간이 길어야 진정한 의미가 있는 거죠. 미시간 대학의 마티 롭델 교수님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이 가장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은 25분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아무리 오래 앉아 있어도 30분을 넘기면 집중력이 떨어져서 머릿속에 들어오는 게 거의 없다고 해요. 저희 애는 쉽게 이렇게 피로를 느끼는 편이라 이런 걸 늘 강조했어요. 공부를 하다 보면 몰입하게 되는 시간이 나오는데 이때는 정말 읽는 대로 머릿속에 이렇게 글자가 박히는 느낌이 든다고 해요. 오래 앉아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간을 끊어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늘려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계속 공부하기 힘들어서 쉬고 싶어서 이런 소리를 많이 한 건가 싶기도 하지만요. 아무튼 이렇게 집중할 때가 아니면 오래 앉아 있어도 별로 남는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간혹 의지가 불타는 건지 피곤해서 몰입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데도 꾸역꾸역 앉아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글을 읽어도 전혀 이해가 잘 안 되고 남는 게 별로 없는 상태인데도 이런 건 정말 시간이 낭비되는 중입니다. 그냥 힘들게 버티기만 하면 공부가 오히려 싫어지기만 해요. 그러니까 과목을 바꿔도 좋고 시간 단위로 잠시 쉬어가면서 다시 머리를 즐거운 상태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게 공부한다면 모의고사 수학 시험 시간이 100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 동안 집중하는 정도로만 훈련해도 좋고 길어도 2시간 단위로는 꼭 쉬어가면서 공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쉴 때 핸드폰을 보고 놀라는 건 아니고 머리를 그냥 쉬어줘야죠. 그러니까 집중력이 발휘될 수 있는 컨디션을 위해서 시간 단위로 끊어서 공부하는 습관으로 바꿔보세요. 세 번째, 개념 이해 없이 유형 문제만 많이 푸는 습관. 공부를 많이 한다고 문제만 잔뜩 푸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정말 유형만 반복하는 경우. 그런데 개념의 이해가 충분하지 않으면 그 모래성 위에 쌓는 건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학 공부나 다른 과목 개념 공부할 때도 다 피라미드 형태로 바닥을 더 단단히 다지고 위로 쌓아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형태로 공부를 하면 그냥 쓰러져 버린다고요.
근데 사실 뭐 친구들도 다 알고 있는데 생각보다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도도 급하고 뭐 숙제도 많고 마음이 급해지니까. 공부는 개념 이해가 잘 되어야 유형이 또 되고 개념과 유형이 잘 되어야 그 다음 심화도 생각이라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문제만 많이 풀기 전에 꼭 개념을 완벽하게 했는지 누구에게 설명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면서 공부해야 합니다. 큰애가 작은애를 보고 수학 질문을 가끔씩 했어요. 그러니까 답이 맞아도 정확히 설명하지 못하면 다시 보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많이 풀기만 하면 그때는 또 유형도 잘 푸는 것 같고 공부 많이 한 것 같아서 막 뿌듯해요. 그러니까 뿌듯한데 막상 재학년 때 또 시험을 보면 성적이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깊은 생각 없이 교재만 떼고 있으면 조금만 변형해도 또 풀이를 찾아내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개념이 잘 정립되어 있어야 변형도, 응용도 쉽게 해결할 수 있게 된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개념부터 충분히 학습하고 넘어가는 습관으로 바꿔보셔요. 네 번째, 답지 보고 답만 확인하는 습관. 그러니까 오답 분석 대충 하는 습관. 공부하는 과정은 한마디로 모르는 걸 아는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모든 공부의 과정이 다 이 기본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를 풀긴 푸는데 답지를 보고 답만 맞춰보는 경우가 많아요. 맞았다. 틀렸네. 이렇게 하고 잠깐 답 한번 읽어보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스캔하듯 휘리릭 봐요 또. 애들이 그러니까 스스로를 과신해서 읽고 이해를 했으면 암기가 다 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시험 보면 꼭 그렇게 틀린 것을 또 틀리잖아요. 다 알지만 이걸 실천하지 않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답지를 보고 분석하는 것을 그 문제풀이 시간에 2배로 갖는다. 이게 정해두세요. 그러니까 오답은 시간을 2배를 드린다. 규칙으로 딱 만들어서. 성적은 오답 분석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오답 분석, 오답 이해가 잘 되어야 성적이 오른다는 거. 이건 정말 확실해요. 그러니까 대충 답만 확인하는 습관은 빨리 버리셔야 합니다. 오답 분석 철저히 하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5번째, 목차를 보지 않는 습관. 이건 제가 정말 강조하던 건데 아이도 그 중요성을 알고 꼽아주네요. 그러니까 목차를 보지 않는다는 건 지도를 보지 않고 출발하는 경우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목차가 내비게이션이 되는 거예요. 어디쯤 가고 있는지, 얼마나 남았고, 뭐 어떤 것과 함께 공부해야 하는지 가이드가 되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목차를 확인하면서 공부하면 또 공부 시간 대비 효율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뼈대가 잘 자리 잡으면 뭐 기억하기도 좋고 기억이 또 오래 남아서 시험 공부 시간도 줄여줍니다. 확실하게. 또 공부한 지식을 어디에 넣어둬야 하는지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가 잘 되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랍 정리하듯이요. 이건 수업 시간 시작할 때 교과서는 당연한 거고 혼자 공부할 때도 뭐 문제집 목차도 뭐 자습서 이런 거 목차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오래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공부 시작할 때 잠깐 보면서 뭐 어디쯤 하고 있다, 뭐 이렇게 각인만 하고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은데 한 달만 꾸준히 해봐도 아이가 달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좋은 습관은 사실 초등 때부터 들여두면 이게 중고등 가면 정말 효과 제대로 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목차를 보는 습관 꼭 들여보세요. 아이들 한 학기가 끝나갑니다. 그 시작할 때의 설렘과 두려움 아직도 생생한데 벌써 마무리가 다가오는 시간이네요. 시간이 참 빨라요. 그러니까 이 육아도 도대체 언제 끝나나 하시겠지만 정말 금방 지나간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아이들 정말 금방 큽니다. 우리를 필요로 할 때도 거의 끝나니까 이때를 함께 힘들지만 즐기면서 보내보세요. 아이들에게 또 어떤 엄마로 기억될지 항상 기억하시면서요. 더운 여름 지치지 마시고 아이들 팬클럽 회장으로 더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